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이름은 리차드 송이고요. 한국 이름은 송경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말을 서툴러서 좀 양해 좀 부탁하고요. 제가 약간 콩글리시로 이야기하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그냥 Altos Ventures에 저기 지금 파트너로 있는데 그 Altos Ventures는 1996년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했고요. 2008년부터 한국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약 70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플랫폼 같은 데 하고 있고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딴 투자들랑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새는 한국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긴다. 특히 지금 해외 투자하는 분들도 원래 중국을 투자 좀 많이 하다가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고 또 중국 정보가 좀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시아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디 할까?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일본 쪽으로 많이 보고 있다. 근데 저는 한국의 진짜 스타트업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진짜 미국보다 딴 나라보다도 모바일 인터넷 커넥션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미국 가시면은 저는 미국 출장 갈 때마다 되게 답답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진짜 지하철 타면서 비디오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미국 가면은 기차를 타면은 스테이션마다 끊겨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시장에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인터넷 커넥션 되고 또 신기한 게 미국이 인구가 3억 명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5천만 명. 근데 미국 탑 25 도시를 보면은 인구가 똑같습니다. 3천만 명. 그만큼 한국의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한국 고객들이 너무 좋아요. 그게 약간 제가 영어로 하면 early adopters. 새로 나온 기술을 되게 빨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에서 영화가 나오면은 한국에서 먼저 보여주고 이게 잘 되면은 딴 아시아 쪽으로 나가고 약간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는 건 우리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대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11년 때 그때 회사를 그때 현대자동차 지멘 쪽에 있었다가 이제 쿠팡 쪽으로 올 때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회사에 잘렸냐? 왜 이런 데를 가냐? 근데 그때보다도 보면은 훨씬 많이 좋아졌죠. 지금 스타트업 직원들이나 큰 대기업이란 직원들이 다 매년마다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재밌는 게 저는 대기업은 아직도 25%, 그럼 이제 75%는 아직도 스타트업 가는 생각이 없다. 근데 저는 다 스타트업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가시면은 없어요. 아무것도. 프로세스도 없죠. 기술도 없죠. 돈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러면은 진짜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직접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트업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마케팅 사람인데 저도 CFO 입장에서 저도 몇 번 물류센터 가서도 피킹, 패킹 했고 쿠팡맨처럼 배송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왜냐면 해야 되죠. 왜냐면 물량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라도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 사람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생각해봤는데 그때 저는 잭 마 그게 지금 알리바바 대표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제일 부자. 그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하는 걸 들었는데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20대는 좋은 회사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은 가서 많이 배워라. 이제 30대가 되면은 배운 거 갖고 창업을 해라. 리스테이킹 해서 뭐를 만들어 봐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만약에 잘 안 돼도 페일리어가 나와도 큰 리스크는 아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는 본인은 돈이 필요하고 가족도 있고 애들 학교 보내줘야 하니까 그때 가서 돈을 벌어라. 그때는 본인이 뭐를 잘한다는 알고 돈을 벌자. 50대 되면은 30대 창업하는 사람을 가서 도와줘라. 성공할 수 있게. 이제 60대는 은퇴하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재밌게 두면서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그때 쿠팡 가서 이제 막 투자를 찾아다니고 했을 때 그때 2010년대, 2011년, 12년 때 보면은 제일 큰 문제, 미국 투자들한테 제일 큰 질문이 한국에서는 1조가 나온 회사가 있을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작년에도 27회사가 1조가 넘었고요. 39개, 2022년 39개. 비상장 회사가 1조 넘는 게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는 큰 회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답이 나왔고요. 그 금액으로 봐도 258조니까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된 거죠. 그 다음 질문은 투자들이 내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엑시트라고 하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웃소스에서 투자한 회사들 사례를 했는데 이제 엑시트하는 방법이 한국도 많아졌어요. 소카하고 크래프트는 한국에 이제 시장 IPO를 했고요. 코드브릭이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C 리미티드 회사를 인수를 했고, zigzag은 한국 카카오에도 인수가 됐고, 하이퍼커넥트는 미국의 매치그룹이라고 데이팅 회사가 한국 하이퍼커넥트를 인수했고요. 쿠팡은 미국에서 IPO 했고, 배미는 독일 회사 우버 브로더스,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버 브로더스 인수했고, 신테크바이는 IPO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여러 방법으로 엑시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게 다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이제 몇 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지금 요새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VC 투자 펀딩이 많이 줄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좀 자료가 힘들 것 같은데 2018년, 19년, 20도까지는 거의 이게 전 세계의 숫자입니다. 약 분기별 60조 이제 수준을 가다가 코비드 팬데믹 들어가면서 2021년 4분기에 피크가 나왔어요. 그때는 한 180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떨어지면서 지금은 65조. 65조라는 수준이 이제는 다시 2020년 2분기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투자가 21년, 22년 투자가 많을 때 그만큼 더 이노베이션 스타트업이 더 많았냐, 좋아졌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은 이제 똑같았지만 스타트업 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캐시가 많아진 거죠. 그 캐시가 회사들한테 많이 갔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투자를 받을 수 힘든 회사들도 쉽게 투자를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거품이 빠지면서 점점점 이제 좀 힘들어질 거다. 투자 받는 건 힘들어지지만 저는 어떻게 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 좋은 파운더들은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VC들이 돈을 많이 갖고 따지면은 또 그만큼 또 싸움이 있고 거품도 생기고 그러면 아웃소스 같은 회사는 투자를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컴피티션이 없어지면서 더 좋은 회사들이 더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이제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보면은 그냥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비상장 회사가 같이 1조가 넘는 회사들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죠. 그 유니콘이라는 회사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1205개. 근데 또 저는 되게 신기한 게
한국에서 14회사가 비상장 회사가 지금 1조 넘는다. 근데 한국이라고 썼지만 대부분 이 회사들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서울시에 이만큼 많은 유니콘 회사들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VC 펀딩 트렌드인데 이제 해외 펀딩 트렌드처럼 비슷하게 2021년 3분기는 이게 5조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 5조가 이제 1조 5천억을 줄어졌죠. 이 수준도 똑같이 2022년 수준으로 돌아왔고요. 근데 아까 생각한 것처럼 저는 투자를 계속 근데 그래도 매 분기 1조 5천억을 투자가 하고 있으니까 좋은 VC들, 좋은 파운더들은 투자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 스타트업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시장이 힘들고 VC들도 돈을 투자 안 하는데 지금 하는 게 맞냐?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당장 시작한다는 게 좋고요.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분석해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Fortune 500 회사들은 진짜 전 세계에서 탑 500 회사들이잖아요. 그 반이 지금 리세션, 지금 시장이 힘들 때 시작했어요. 이럴 때 시작한 회사들이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비앤비, 우버, 핀터스트, 슬랙, 스퀘어, 인스타그램, GE, GM, IBM, 디즈니, HP, FedEx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이럴 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나 시작할 수 있고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고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이랑 붙으면은 왜 스타트업이 이길 수 있냐? 저는 되게 그걸 믿어요. 대기업은 사람도 많죠. 돈도 많죠. 리소스가 많은데 왜 스타트업 할 때 지냐? 한 아이디어 갖고는 저는 스타트업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파운더의 열정, 그 스타트업의 속도, 그 스타트업의 문화 그런 게 잘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서 이제 코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코닥은 아시다시피 130년 전에 시작한 회사예요. 그게 필름을 시작했죠. 필름 카메라 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갈 때 이제 파산당했고 근데 왜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 몰랐을까요? 왜 그때는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걸 안 했을까요? 근데 그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바뀐다는 게. 이게 그냥 디지털 필름 카메라가 이제 몇 개 파냐? 디지털 카메라가 몇 개 파냐? 그래서 1994년부터 2000년 됐는데요. 숫자가 좀 안 보이지만 그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판매가 시작한 게 1986년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까지 14년까지는 그 약 20% 마켓시ェ어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뭐 설명하면은 이게 코닥 주가를 딱 보여줘서 1980년에서 2012년까지 보여주는데요. 코닥은 1997년에 최고 가치 기록을 했어요. 그때 가치가 찾아보니까 30조 나오더라고요. 그때 97년 30조, 1995년 매출을 보면은 15조, 이익이 1조 넘었어요. 근데 12년 후에는 파산 신고를 하면서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는 96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갔을까?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코닥에서도 그 경영진들이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카메라를 왜 변화를 못했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false signal, 그 다음에 그 cannibalizing cash flow. 이게 false signal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신기술이 나타날 때는 지금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좋아서 빨리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기술들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하거든요. 이제 이게 기본 기준이고 이제 이게 새로 나온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약간 장난감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쌌죠. 보통 1,000불 넘었어요. 일반 카메라는 300불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그때는 1,000불 넘었고. 근데 그 메가픽셀이라고 하잖아요. 픽셀 하면은 지금 카메라 그 아이폰 갖고 계시는 분은 지금 픽셀이 막 12 million 픽셀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1 million 픽셀도 안 됐어요. 그럼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사람이 있냐 아니냐는 대부분 못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좋았던 게 그걸 사진을 찍고 그 에디팅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뭐 이메일을 해든 문자를 보내든 이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디지털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하시면 기억나시잖아요. 여기 좀 나이이신 분들은. 그 필름을 갖고 가게를 가가지고 반납하면은 한 일주일 후에 또 빨리 줬으면 한국에는 하루 냈는데 미국에서는 일주일 걸렸어요. 돈을 주고 그다음 일주일 후에 내가 포토를 픽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찍고 바로 내가 친구들한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필름 카메라 쓰는 고객들이 이걸 쓰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뉴 유저들이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기술이 좋아지는데 이제 그때는 분명히 코닥이 뭐가 새로 나왔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다.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됐고 지금 코닥 고객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본인들은 디지털 카메라 쓰겠어요? 필름 카메라 쓰는 분들은 내가 디지털 카메라 못 쓴다. 퀄리티도 안 좋고 카메라 비싸고 이거 내가 필요 없는데 왜 사? 그러니까 코닥은 아직은 시장에서 이걸 원하지 않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기술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보통 기술이 시장에서 억셉트 할 때가 여기서는 14년을 걸렸는데 요새는 한 10년 걸릴 거고 이제 이게 발전이 빨리지니까 그것도 훨씬 더 빨리지나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가서는 약간 good enough. 가격이 떨어졌죠. 픽셀 퀄리티 올라갔죠. 그때부터 필름 카메라 쓰는 고객들도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순간 코닥이 우리는 이 시장을 잡아야 됐다 했는데 벌써 늦었죠. 그쪽엔 투자를 안 했고 여기다 신경을 안 썼죠. 왜 안 썼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잘 되면은 나는 지금 돈 버는 거는 필름 카메라인데 내가 필름 카메라를 죽이고 디지털 카메라 투자한다? 그거는 보통 경영진들은 못할 것 같아요. 오너는 할 수 있겠지만 경영진들은 내가 돈 버는 사업을 죽이면서 신사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코닥은 이제 전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 넘어간다는 거를 판단을 못하고 아무 투자를 안 하고 이제 12년 후에 이제 부도가 났죠. 2000년부터는 근데 2000년부터 필름 카메라가 무너지는 게 보이는데 마켓시ェ어 80%였어요. 80% 마켓시ェ어를 갖고 있는 내가 내년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티핑 포인트가 간다.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리 바뀌기 시작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코닥이 아니라 얘가 이커머스 온라인 쪽에서 그냥 비슷하게 약간 제가 잘 아니까 이제 설명하는데요. 이커머스도 똑같거든요. 이커머스 온라인도 아시다시피 사람들 물어봤잖아요. 몇 년 전에는 분명히 이마트나 워마트가 고객들한테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커머스 쿠팡 같은 회사가 시작했는데 이커머스 하겠냐? 물어보면 보통 답은 아니다. 나는 물건을 만져야 되고 사기 전에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커머스는 좋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셀렉션이 많아요. 이마트는 보통 가면은 셀렉션 5만 건밖에 없는데 지금 쿠팡에서 선택하면은 한 몇천만 1억 건? 뭐 셀렉션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버추얼이니까 필요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가격. 이커머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는 10%더 싸요. 10%더 싸는 이유는 이마트처럼 대리점이 없잖아요. 이마트는 대리점도 있고 대리점 안에 일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 10%더 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마트는 문제는 오케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원하지 않다. 근데 그러면 경쟁하려면은 이제 이커머스 있는 경쟁사들은 내 오프라인 가격보다 10%더 싸게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마트가 이제 SH 같은 데를 시작했잖아요. 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을 성공하려면은 10% 오프라인보다 더 10%더 싸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오프라인을 가는 고객들이 뭐를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아니면 오프라인 하는 고객이 온라인 쪽으로 가겠죠. 대리점은 점점점 사람이 없어지겠죠. 그럼 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리점을 투자했고 대리점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커머스를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내가 오프라인 사업을 죽이면서 온라인을 키워야 되니까. 이 두 토끼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똑같이 계속 나요. 저도 뭐 MBA 다녔지만 제가 이게 그 Innovator's Dilemma 하고요. 혁신 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이런 걸 이해를 하면은 왜 대기업에서는 핵심 이런 new disruptive innovation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걸 못 따라간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몰라서 아니에요. 그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왜 어떤 스타트업이 이길 수 있냐? 이게 미국 영어서는 hedgehog인데 이게 보니까 고솜도치더라고요. 한국말은. 아웃소스에서는 우리는 고솜도치라는 파운더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는 팍스고요. 그러면 팍스는 어떤 파운더라고 이야기할게요. 팍스는 팍스처럼 말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어떤 시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올해 뭐가 더 반짝반짝하냐, 내가 어디서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냐, 그걸 계속 깡충깡 따라가는 거죠. 몇 년 전에는 크립토가 잘 됐으니까 나는 크립토 한번 해서 돈 벌고 싶다 하면 크립토 회사 만들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AI, 챗 GPT가 잘 되니까 난 챗 GPT 쪽으로 가야 된다. 뭐를 계속 바꾸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요. 근데 고솜도치라는 파운더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나는 이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해결하게 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야, 이건 너 왜 해? 이거 하면 돈 못 벌어. 근데 본인은 나는 해야 돼. 이거를 해야지 나는 답을 찾을 수 있고, 이걸 답을 찾아야지 나는 이제 본인은 완벽해. 우리는 이런 파운더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그 솔루션, 답을 찾으면은 이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회사는 거죠. 근데 이게 5년 걸릴 수 있고요. 10년 걸릴 수 있고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솜도치 같은 파운더를 이제 원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패션이 있죠. 이거 대해서만 파고 끝까지 답을 찾을 때까지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속도라고 했는데 빠른 속도가 중요해요. 쿠팡에서도 이제 결정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원웨이 도어를 한번 나가면은 못 들어와요. 문이 닫히니까.
투웨이 돌은 들랑달랑.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아이디어가 이제 내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거는 쉽게 빨리 결정하고 움직여라. 근데 아시잖아요. 대부분 회사들 와서 미팅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야 되냐 안 되냐 계속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만 시간만 지나가고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쿠팡에서는 구매 버튼이 파란 색깔이에요. 뭐 아마존에는 노란 색깔도 있고요. 저도 기억나요. 이거를 파란 색깔 해야 되냐, 빨간 색깔 해야 되냐, 노란 색깔 해야 되냐. 사람마다 가서 한 10분, 20분 동안 왜 이 색깔을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싸워봤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답은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고객이 결정하자. 그래서 여기 A/B 테스트라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들어오는 트래픽을 반반 나눠요. 그럼 반은 파란 색깔 버튼을 보여주고 반은 빨간 색깔 버튼을 보여주고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떤 색깔이 이긴다는 걸 보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한 색깔이 꼭 이기더라고요. 그게 파란 색깔. 이게 파란 색깔 선택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고객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버튼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컨버전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UX 팀에서, 디자인 팀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디자인 팀에서는 그럼 우리 왜 필요하냐? 지금 다 A/B 테스팅 해가지고 하겠다면 우리를 왜 필요해? 근데 우리는, 디자이너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뭐냐면, A/B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니까. A/B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면은 아이디어를 많이 줘야 된다. 그 아이디어는 디자인 팀, UX 팀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 고객들이 왜 이런 쪽이 이긴다는 걸 자꾸 연구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달라. 그걸 자꾸 A/B 테스팅하면서 개선을 하자. 이제 데이터를 갖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거는 내 생각에 MBA에서 안 가르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빠른 결정을 하면은 failure,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실패. 근데 어느 회사에서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오래 있을까요? 대기업에서는 못하죠. 실패가 나올까 봐 결정 안 하죠.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실패를 해야지 빨리 배우고 빨리 배워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회사 문화가 안 바뀌면은 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회사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 하는 게 타머스 에디슨이 전기 라이트버블을 만드는데 10,000건을 실패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10,000건을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10,000건을 어떻게 안 만든다는 걸 배웠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물류센터도 개선을 하려면은 어디가 무너진다는 거 보자. 캣바가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뿌트리자. 그래야지 어디가 부러지는 걸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물량이 많아지면은 매년 우리도 회사 직원들이 물류센터 버스 타고 가서 물류도 하고 배송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개선하기 시작하니까 물량이 2배 더 넘어도 이런 사람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failure 한다는 게 risk taking 하면은 실패가 나올 거고, 근데 실패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실패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은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게 쿠팡에서 처음 했을 때 우리가 패밀리 데이라고 그때 한 300명대, 500명대, 1000명대 그때까지도 계속 직원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한 마음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도 기억나는 게 초기에는 우리가 월 매출이 10억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와서 다음 달 매출 우리는 목표는 30억이다. 네? 3배로 어떻게, 한 달에 3배로 올려? 이거는 약간 믿을 수 없는 약간 미친 말 아니나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케이 해보자. 근데 한 명이 할 수 있다고 시작했는데요. 그 한 명이 이제 우리가 플랜을 만들고 뭐를 해야 되냐 하시니까 그 한 명이 3명이 되고 믿는 사람 3명이 10명, 10명이 20명 되니까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움직이 보니까 2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고 그분들이 차차차차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 달 10억이 30억 됐어요. 되니까 이제는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런 문화가 어마어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한 회사가 이거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하고 해보면은 되더라고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까 보여준 페이지랑 똑같은데 저는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VC 펀딩이 줄어지고 있다. 시장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이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 좋은 파운더, 좋은 팀메이트, 문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봐서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회사들, 안 좋은 인력들은 실패했는데 좋은 분들은 여기에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